이 현장의 현실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전직 보육교사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협의회 경기도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정혜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주호영 여당 정책의장이 현실을 진단한 것인데요. 선생님을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신 건지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런, 너 또한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시선들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존감 점점 줄어들고요. 예. CCTV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저희 양심상에 용납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네,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현장에서 계실 때요. 네, 유치원과 이 어린이집은 패러다임 자체가 좀 틀린데요. 네. 유치원이 뭐 유아들한테 꼭 필요한 누리과정을 놀이의 형식을 빌어서 교육을 한다라면 어린이집은 그 영유아들 요구를 좀 들어주는 돌봄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교육이 훨씬 낮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아동들한테 그 누리과정 교육하면서 사무 시간이 아닌 8시간에서 12시간의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7시 반에 문을 여는 교사는 그래도 저녁 6시는 돼야지 퇴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10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네. 대개는 9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8시간 그 근로기준법보다는 1시간 오버가 되는 상황에서 휴식 시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급여는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급여 보수가요. 급여는요. 네. 평균 보수가 한 144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린이집이 가장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민간, 국공립, 직장 수준으로 좀 올라가는데 노동 강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무상보육이 실시된 다음에 더 현장의 여건이 나빠졌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누리과정 교사들한테 누리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40만 원이 더 생기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4시간짜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 보조교사들이 한 반에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의 서류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잡다한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은 좀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가 있어요. 예. 보조교사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나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엉뚱한 일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요? 그렇죠. 일단은 누리과정이 5세, 6세, 7세가 모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원에 1명이나 이런 정도의 인력이 파견되기 때문에 여러 반을 지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정적인 그 보조가 이루어지기 힘들죠. 예. 정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네. 무상보육 이후에요. 네네. 그런 것이 현장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보조금이 세고 있다,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사한테 그냥 수당을 얹어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그 수당이나 보조교사가 받고 있는 그런 최저임금 이 정도를 더 합하면 약간의 이제 한 명 정도를 정규적으로 쓸 수 있는 임금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각 반에 만약에 2명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교대 근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애들이 많다라면 2명씩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면 저희는 그 누리과정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보육교사가 자격 요건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번 사건 이후에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적으로는 이제 3급에서 원장 자격까지 10년의 양성 과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좀 생략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 1년을 하거나 사이버 교육에서 몇 학점 이수로 하면 2급 자격증이 바로 나오면 그냥 담임을 맡을 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굉장히 좀 위험한 구조인 거죠. 그게 인터넷으로 그냥 그 자격을 따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바로 어떤 한 달 정도 실습을 가지고 투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그런 교사들이 어떤 그런 보조교사 형태나 누리보조가 아니라 정교사로 이렇게 보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들어가서 3급, 2급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1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8253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정규직 1급 2명이 오전 오후로 배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현장에 계실 때 몇 명의 아이들을 보셨나요? 혼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6, 7세반 같은 경우는 20명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예전엔 초과 보육이 있어서 거기서 뭐 2-3명 정도는 더 보시기도 했었어요, 선생님들. 20명 보는 게 무리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요? 일단은 아이들 수는 적으면 적을 사실은 좋지만, 네. 아이들 또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맞고요. 근데 예. 인원이 사실은 유치원은 더 많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의 근무 시간이 좀 적거나, 거기에 보조교사가 정확하게 배치만 된다라면, 저는 인권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선생님이 현장에 계실 때요. 네. 그때 뭐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때리는 그런 일을 보셨다거나 들으셨다거나 네네.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잘 안 됐다면 한 대 뭐 쥐어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교사들이 이제 양성 과정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성향들이 한 번 생기고 한 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습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럴 때 사실은 CCTV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해부열측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오히려 예. 그런 교사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를 막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장님께 이렇게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원장님과 자신은 다 알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옆에 있는 교사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CCTV만 달아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CCTV는 사실은 적발하는데 그게 있는 것이 예방으로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오히려 더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 그 공개된 폭행은 뭐 천인 공로, 1000명이 보면 1000명이 다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선생님. 네. 아이들의 적절한 훈육을 위해서 적절한 정도의 어떤 체벌이라든가 좀 물리적인 그런 방법,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체벌은 절대적으로 사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일단 저희가 오늘 전국에 이제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그런 상황에서의 훈육은 어느 정도까지가 바람직한가를 저희 토론을 좀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토론과 양성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이 현장에 계셨던 입장에서의 마지막으로요. 이번 그 사태를 보시면서 제일 급선무로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다. 지금 여야가 다 뭐 들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이거부터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실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교육 행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교육 시간을 야간이 아니라 사이버가 아니라 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예, 또한 그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해서 아주 이런 열악한 노동 강도에 교사들이 애몰려지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교육받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네, 당연하죠. 교육을 어떠한 상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이 너무나 듣기 싫은 자야만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은 되고 있는데요. 예. 좀 어떤 양성 과정을 두거나 내지는 좀 추가 제도를 좀 연차 제도를 보충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 그런 노동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어야 아동인권과 노동인권이 같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신입니다. 정혜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